이번 시간에는 파트 3, 소방시설 점검행정과 유지보수 문제 13번부터 24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점검인력 1단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와 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점검인력 1단위는 주된 점검인력 1명과 보조 점검 인력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 점검 인력은 2명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층 이상 성능 위주 설계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인 고위험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지 주된 점검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 점검 인력은 고급과 중급 각각 1명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경력 3년 이상의 소방시설 관리사로서 특급 점검자 1명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고급과 초급 기술 인력 각각 1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보조 점검 인력은 여기 두 가지, 중급과 초급 각각 1명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경력은 없고 특급 점검자 1명 이상이 주된 점검 인력이고 초급 점검자 2명 이상이 보조 점검 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할 때는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특급 점검자 1명과 보조 인력 2명이다. 맞죠?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할 때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인력 2명. 맞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소방 도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통도, 평면도, 단면도가 있는데 개통도라는 것은 소방시설을 계략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도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10개라 하더라도 개통상에는 1개 정도만 그려서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에는 펌프가 있고 2차 측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펌프 밑에는 저수조가 이렇게 있겠죠. 이와 같이 습식 스프링클러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개통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스프링클러 헤드가 실제 1개는 아니겠죠.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1개만 설치해서 간단하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의 경우에는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면만, 윗면만 도면상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도면에다가 수치와 해당 층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도면을 보고 소방공사를 하고 소방자재 등의 물량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도의 경우에는 건물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좌측이나 우측에서 바라본 도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 방향에서 본 그림이다. 개통도가 맞나요? 아니죠.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X. 15번 문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의 범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타의 경우이고 특별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타의 경우보다 훨씬 면적 기준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이 기준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와 공연장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 보겠습니다. 차고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승강기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기계장치에 의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 자동차 대수인 20대 이상인 경우,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전부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절차 볼게요. 건축주가 시군구청에다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허가 동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방본부나 소방시설은 검토를 하게 되겠죠. 검토를 하고 며칠 이내 회신을 할까요? 그렇죠. 5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됩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10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일과 10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회신이 되면 시군구청에서는 허가를 하고 사용 승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고 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100 이상인 경우라고 했죠.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 맞나요? 아니죠.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되겠고 100인 경우는 학교랑 공연장 두 가지였습니다.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또한 건축 허가 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청은 인허가청이 어디입니까? 시군구청이 되겠죠. 소방서에다가 동의 요청을 하게 되면 소방서는 검토를 하게 되겠고 허가 동의를 하면 건축 허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완강기와 상수도 소화전에 대한 설명인데 맞으면 O, 틀리면 X,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이라는 것은 노인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경우에는 피난기구가 미구피다승으로 동일합니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적응성이 있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했을 때 피난이 원활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층에서 10층 이하 보시면 미끄럼대만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끄럼대가 미끄럼틀과 똑같아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가속도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도착 지점에서 노인이나 어린이가 다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경우에는 미끄럼대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거론, 조산원, 어찌됐든 병원의 느낌이 나죠. 이런 것은 1, 2층은 피난기구가 필요가 없고 3층의 경우에는 피난용 트랩이 추가가 됐습니다. 노유자 시설이랑 비교했을 때 피난용 트랩만 추가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4층 이상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미끄럼대가 빠지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1층은 다중이용업소로 대부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층은 피난층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피난이 쉽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난기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 3, 4층부터 10층까지 쭉 보니까 완강기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강기가 다중이용업소에는 추가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것은 기타의 경우로서 앞에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층은 피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3층의 경우에는 피난 사다리랑 피난용 트랩이 들어가 있고 완강기의 경우에는 간이 완강기 또한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 안전 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4층 이상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미끄럼대가 빠져 있고 피난용 트랩도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의 경우에는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한다. 맞습니다. 11층이 넘어가면 적응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강기를 적용해서 피난 동선을 추가 확보한다. 맞습니다. 상수도 소화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쉬운 도로변이나 공지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상수도 소화전의 경우에는 반경 140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해야지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수 인입관은 호칭 지름이 100mm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100mm가 아니라 75mm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이때 시수 인입관이라는 것은 상수도관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학교를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수도관을 이렇게 분기시켜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배관을 우리는 시수 인입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수 인입관의 호칭 지름은 75mm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작동점검 제외 대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습니다. 작동점검의 경우 1,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점검 대상이 안 되겠죠. 따라서 점검 제외 대상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회 종합점검을 갖기 때문에 작동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험물 제조소 또한 작동점검 제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종합점검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 종합점검 대상이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가 종합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한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점검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옥내 소화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면적 1000이 넘어가는 경우 종합점검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며 소방사의 경우에는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방서는 작동점검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작동점검 제외 대상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맞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맞습니다. 특급은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해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당연히 맞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아니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특급이라고 합니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주 출입구 이외에 또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데 이 출입구를 우리는 비상구라고 합니다. 이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피난층이나 직통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업장인 경우에도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준이 있겠죠.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여야 합니다. 즉,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고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의 긴 변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피난층이나 직통 계단이 있는 경우 맞죠?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하, 5m 맞나요? 아니죠. 10m 이하인 경우로서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일 때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자체 점검 시 점검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내 5개 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소화전 밸브 압력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볼트나 너트 나사를 재거나 푸는 공구인 결합 렌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나 분말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가스량을 알 수 있는 검량계가 필요하겠죠. 그 밖에 소화 약재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기동관 누설 시험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시각 경보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열이나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시험기가 필요하며 시각 경보기의 경우에는 경보는 소리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량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공기 주입 시험기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전 경보기의 경우에는 누전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전계라는 점검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경우에는 통화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기가 필요합니다. 제연 설비의 경우에는 제연 설비가 작동되면 차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차압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압계는 압력차를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해의 폐쇄력을 측정하는 폐쇄력 측정기가 필요하며 풍속 풍압계도 제연 설비에 필요한 점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소화전 밸브 압력계가 필요하다. 니은과 연결하시고 스프링클러 헤드 결합 렌치가 필요하며 분말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는 소화 약재량을 알 수 있는 검량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연 설비의 경우에는 문의 폐쇄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폐쇄력 측정기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면적의 용도별 가감계수 적용 시 가감계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8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고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0,0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용도에 따라서 가감계수를 곱하기 때문에 가해질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1류는 종교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1.1이기 때문에 1.1은 1 플러스 0.1입니다. 그럼 0.1은 10%에 해당이 되겠죠. 10%가 가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은 종합점검 시 8,000제곱미터로 점검 면적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보다는 적게 점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운동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감계수가 1이기 때문에 1은 곱해도 변화가 없죠. 따라서 종합점검의 경우 8,000제곱미터를 점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류의 경우에는 문화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0.9가 가감계수이기 때문에 10%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종합점검이 8,000이라고 했을 때 8,000보다 넓은 면적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종교시설은 가감계수가 1.1이라고 했고 공동주택과 운동시설은 1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가감계수가 0.9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자체점검의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점검의 경우는 작동점검을 포함해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관점검의 경우에는 육안이나 신체 감각을 이용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안전점검은 다중이용업소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영업장 안에는 안전시설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시설에 대한 작동,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점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작동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작동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기업과 연결하시고 종합점검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과 연결하시고 외관 같은 경우는 육안이나 신체 감각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디귿과 연결하고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의 작동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죠.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아파트인 경우와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층수를 얘기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가를 얘기할 때는 지하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지하층까지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50층 이상, 높이로 따지면 여기에 4m를 곱하면 됩니다. 200m 이상인 경우 아파트는 특급에 해당이 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30층이 기준입니다. 30층 이상, 높이로는 120m 이상인 경우가 특급에 해당이 됩니다. 연면적 기준 볼게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우리는 1급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 몇 층 이상일까요? 그렇죠. 30층 이상으로서 높이는 120m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몇 층? 그렇죠.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급의 경우에는 공동, 옥스,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공동은 공동주택, 뒤에 옥수는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물은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적 건축물의 경우 우리는 2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급의 경우에는 자탐 설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특급의 경우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한다라고 했죠.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특급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의 경우 30층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1급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 옥수물, 공동주택,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2급 대상물이 되고, 자탐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3급 대상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체 점검 점검 횟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점검이나 작동점검 모두 연 1회 점검을 한다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특급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관 점검을 하게 되는데 월 1회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점검은 매 분기마다 1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연 1회이며 종합점검의 경우도 연 1회이지만 특급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관점검은 월 1회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은 분기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번 문제,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옥내 소화전의 경우에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 실습동은 5층 건물이라고 했고 한 층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두 개 곱하면 3000제곱미터이다 라고 했으며 학교는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5층 건물이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고 5층을 넘어가면 즉 6층 이상인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항공기 경납고의 경우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즉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소화기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 기역과 연결하고 옥내 소화전은 3000제곱미터 이상 니은과 연결하며 스프링클러는 6층 이상이기 때문에 D급과 연결합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항공기 경납고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